어르신, 오늘 아침 식사를 기억하십니까? 따뜻한 밥 한 공기, 구수한 된장국 한 그릇, 반찬 두세 가지, 평범하고 정겨운 아침 밥상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지금 이 순간 그 밥상 위에 어르신의 콩팥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것이 숨어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십니까? 설마 하시겠죠?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저는 신장내과 전문의 최태현입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해 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제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른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왜 아무도 미리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더 일찍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했더라면 어땠을까 하고요. 지금 대한민국에는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 500만 명을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 그중 절반 이상은 본인의 신장이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계십니다. 신장은 아파도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그리고 되돌리기 어렵게 무너집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르신의 신장을 조용히 공격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5가지 모두 어르신의 일상 속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것들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이 영상은 건강교육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개인 진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증상이 있으시거나 현재 약을 복용 중이신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장 검사를 받으신 게 언제였습니까? 혈액 검사 한 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크레아티닌 수치와 사구체 역화율, 이 2가지가 어르신 신장의 건강 성적표입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신장이 더 쉽게 망가지는 걸까요? 어르신들에게 오래 쓰신 냄비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구입했을 때는 무엇이든 잘 끓고 맛도 좋았는데 10년, 20년이 지나면서 바닥이 얇아지고 조금씩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고장이 난 건 아닙니다. 여전히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튼튼하지는 않습니다. 신장도 똑같습니다. 의학적으로 신장의 역과 기능, 즉 사구체역과율은 40대 이후부터 10년마다 조금씩 줄어듭니다. 70대가 되시면 젊었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것은 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노화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이미 약해진 신장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부담이 매일매일 쌓일 때 일어납니다. 특히 한국 어르신들께는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이어온 짜게 드시는 식습관, 무릎과 허리 통증 때문에 습관처럼 드시는 진통제,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들으시고 이것저것 챙겨 드시는 보충제들, 이 모든 것이 이미 힘이 빠진 신장 위에 조용히 짐을 얹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말입니다. 첫 번째, 움직이지 않는 생활 습관입니다. 어르신, 하루에 몇 시간이나 앉아 계십니까? 텔레비전 앞에서, 소파에서, 식사 후 그대로 방 안에 앉아 계신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꽤 오랫동안 앉아 계신 건 아니신가요? 움직이지 않는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픈 데도 없고 밥도 잘 먹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그런데 신장은 어르신이 가만히 앉아 계신 그 순간에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신장이 그 일을 제대로 해내려면 혈액이 충분히 흘러와야 합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산 위에서 시원하게 흘러내리는 계곡물과 오랫동안 햇볕 아래 고여있는 웅덩이 물, 어느 쪽이 더 맑습니까? 당연히 흐르는 물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심장이 힘차게 뛰고 혈액이 온몸 구석구석을 돌면서 신장에도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전달합니다. 신장은 그 힘을 받아 하루에 200리터가 넘는 혈액을 묵묵히 걸러냅니다. 하지만 오래 앉아만 계시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신장은 점점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체중이 서서히 늘어나며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 3가지는 모두 신장을 직접 공격하는 위험 요인들입니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팀이 2023년 국제학술지 BMC Public Health이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한국인 9,534명을 분석한 결과 하루에 12시간 이상 앉아있는 여성은 6시간 미만으로 앉아있는 여성보다 만성 신장 질환 위험이 45%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을 직접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라톤을 뛰실 필요 없습니다. 헬스장에 등록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1시간에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 물 한 잔 가지러 가시거나 베란다에 나가 바람을 잠깐 쏘여 보십시오. 그 짧은 움직임만으로도 혈액순환이 다시 살아납니다. 식사 후에는 아파트 단지나 집 앞 골목을 15분만 천천히 걸어 보십시오. 걷는 것이 익숙해지시면 20분, 30분으로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은 의자에 앉으신 채로 발목을 천천히 돌리거나 다리를 가볍게 들었다 내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떤 움직임이든 그냥 앉아만 계시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걸음 한 걸음이 신장으로 흘러가는 맑은 혈액 한 모금과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 딱 한 번만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그 작은 한 걸음이 어르신의 신장을 지키는 첫 번째 선물이 됩니다. 두 번째, 습관처럼 드시는 진통제입니다. 어르신 아프실 때 병원보다 약국에 먼저 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 외래에 오신 72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성함이 박순자 어르신이셨는데 무릎이 너무 아파서 몇 년째 약국에서 이부프로펜을 사서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루에 2번, 많을 때는 3번씩 병원에 가기 귀찮기도 하고 워낙 잘 듣는 약이라 그냥 계속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신장 수치를 보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정상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소염 진통제입니다. 이부프로펜, 디클로페낙, 나프록센. 이런 이름의 약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흔히 소염 진통제 또는 영어로 NSAIDs라고 부르는 약들입니다.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고 편의점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플 때, 허리가 뻐근할 때, 두통이 있을 때 많은 분들이 별 생각 없이 드십니다. 바로 그 별 생각 없이가 문제입니다. 신장이 제대로 일하려면 신장으로 가는 혈관이 충분히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몸은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을 만들어 그 혈관을 열어두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소염 진통제는 통증을 줄이는 과정에서 이 프로스타글란딘을 차단합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신장으로 가는 혈액이 줄어듭니다. 꽃에 물을 주는 호스를 발로 밟아버린 것과 같습니다. 꽃은 서서히 시들고 정작 본인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한번 드실 때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몇 달, 몇 년을 드시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 코호트 자료를 분석한 한국 연구가 2020년 국제학술지 Drugs and Aging에 발표되었습니다. 60세 이상 한국 노인 18,100명을 10년간 추적한 결과 소염 진통제를 복용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만성 신장 질환 발생 위험이 46% 높았습니다. 한국 어르신들을 직접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통증을 참으시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삶의 질이 중요하고 아픈 건 아픈 겁니다. 다만 방법을 조금 바꿔보시자는 겁니다. 사흘이 지나도 통증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약으로 덮어야 할 신호가 아니라 원인을 찾아야 할 신호입니다. 불이 났을 때 경보기를 끄는 것이 아니라 불을 꺼야 하는 것처럼요. 통증이 있으실 때는 아세트아미노펜, 우리가 타이레놀이라고 부르는 약이 신장에는 비교적 안전합니다. 물론 이것도 정해진 용량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찜질, 물리치료, 가벼운 스트레칭 같은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드시고 계신 약들을 다음 진료 때 담당 선생님께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처방받은 것이든 직접 사신 것이든 심지어 건강에 좋다는 영양제까지 전부요. 그 정보가 어르신의 신장을 지키는데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 매일 드시는 음식 속에 숨은 나트륨입니다. 어르신, 오늘 아침 식사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따뜻한 된장국 한 그릇, 김치 한 접시, 간장 조림 반찬 한두 가지, 평범하디 평범한 한국의 아침 밥상입니다. 그런데 그 한 끼 안에 하루 권장 나트륨의 전부 혹은 그 이상이 이미 들어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 어떠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짜게 안 먹는다, 소금을 따로 치지도 않는다고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함정입니다. 문제는 요리할 때 직접 넣는 소금이 아니라 음식 안에 이미 보이지 않게 숨어있는 나트륨입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에는 나트륨이 1000mg 이상 들어있습니다. 김치 한 접시에는 407mg, 라면 한 봉지에는 1700mg이 넘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000mg입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과 김치 한 접시만으로도 이미 그 절반에서 전부를 채워버리는 셈입니다. 국민건강조사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3,000 캠7펜페피미터로 권장량을 훌쩍 넘깁니다. 수치가 예전보다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위험한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나트륨이 왜 신장에 해로울까요? 나트륨이 몸에 너무 많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그것을 희석시키기 위해 수분을 붙잡습니다.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관 안의 압력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은 신장 안에 있는 아주 가느다란 혈관들을 매일 조금씩 손상시킵니다. 얇은 비닐 호스에 강한 수압을 계속 가하면 결국 터지는 것처럼 처음에는 멀쩡해 보여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통한 간접적인 경로뿐 아니라 신장 조직에 직접 산화 스트레스를 가하는 방식으로도 신장을 손상시킵니다. 혈압이 정상이더라도 소금을 많이 드시면 신장이 손상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을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나트륨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어르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이나 찌개를 드실 때 국물까지 다 드시는 편이십니까? 국물 속에 나트륨의 대부분이 녹아 있습니다.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을 절반만 줄이셔도 나트륨 섭취량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신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치는 드시기 전에 흐르는 물에 한번 헹궈 드시면 나트륨을 20배 30% 줄일 수 있습니다. 저염 간장이나 저염 된장으로 바꾸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간을 맞추실 때는 소금 대신 마늘, 생강 또는 레몬즙을 활용해 보십시오. 라면을 드실 때는 수프를 절반만 넣으시거나 국물 없이 비벼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포장지 뒷면에 있는 나트륨 함량을 한 번만 확인해 보시면 얼마나 많은 양이 들어있는지 직접 실감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싱겁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3, 4주가 지나면 미각이 서서히 적응하면서 음식 본래의 자연스러운 맛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국물 한 숟갈을 덜 드시는 것,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어르신의 신장을 지키는 출발점이 됩니다. 네 번째,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시는 것들입니다. 어르신, 지금 집에 건강기능식품이나 한약이 몇 가지나 있으십니까? 혹시 5가지가 넘으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꼭 들어주십시오. 몇 해 전 78살이신 이정순 어르신이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특별히 아픈 곳은 없으셨는데 건강검진에서 신장 수치가 나빠졌다는 말을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눠 보니 홍삼, 녹용, 오메가3, 비타민 복합제, 관절에 좋다는 식물 추출물, 간에 좋다는 한약까지 매일 12가지를 챙겨 드시고 계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다 몸에 좋다고 해서요. 네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천연이라는 말, 자연에서 왔다는 말이 곧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은 결국 신장을 통해 걸러집니다. 건강기능식품도 한약도 식물 추출물도 예외가 없습니다. 신장이 젊고 튼튼할 때는 버텨낼 수 있지만 이미 나이가 드신 어르신의 신장은 이 많은 물질들을 동시에 처리하는 데 큰 부담을 느낍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바탕으로 한국인 10턴점 미갭 17명을 분석한 연구가 2023년 국제학술지 누트리언스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홍삼 또는 인삼 보충제를 섭취한 그룹, 그리고 식물 추출물 계열의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그룹에서 만성 신장질환 유병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기존에 신장질환 위험 요인이 없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성분들이 있습니다. 일부 한약재와 다이어트 목적의 민간요법 재료에 포함된 아리스토로크산이라는 성분은 신장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성분에 의한 신장 손상은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보고된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한 여러 종류의 보충제를 동시에 드실 경우 각각은 안전하더라도 서로 합쳐졌을 때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드시고 계신 건강기능식품과 한약을 모두 한자리에 모아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번 진료 때 그것들을 가방에 담아서 선생님께 보여주십시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어르신의 신장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제품, 누군가에게 좋다는 말을 듣고 구입한 제품은 드시기 전에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적게, 그러나 제대로. 이것이 신장을 지키는 기본 원칙입니다.
다섯 번째, 매일 드시는 흰밥과 단 음식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이자 제가 20년 진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목격한 것입니다. 한국 어르신들 사이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파괴적인 신장의 적입니다. 투석실에 오시게 된 어르신들, 신장 이식을 기다리시는 분들,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신 분들, 그분들의 식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흰쌀밥 3공기, 흰빵, 달콤한 간식, 식혜 한 잔,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평범한 것들입니다. 어르신, 하루에 밥을 몇 공기나 드십니까? 혹시 밥 없이는 식사를 한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드십니까? 흰쌀밥은 한국인의 주식입니다.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제된 탄수화물, 즉 흰쌀밥, 흰빵, 떡, 과자, 단 음료는 먹는 즉시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몸이 젊을 때는 췌장이 인슐린을 충분히 내보내 혈당을 잡아줍니다. 하지만 이것이 매일 수십 년간 반복되면 세포들이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혈당이 만성적으로 높아지고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당뇨병은 신장의 가장 큰 적입니다. 혈당이 오랫동안 높게 유지되면 신장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엽과 장치들이 손상됩니다. 의학적으로는 당화, 즉 단백질이 당분과 결합하여 굳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신장의 필터가 캐러멜처럼 딱딱하게 굳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당뇨병성 신증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한국에서도 투석의 가장 흔한 원인이 바로 이 당뇨병성 신증입니다. 당분은 한 방향으로만 공격하지 않습니다. 첫째, 혈당을 높여 당뇨병을 일으키고 신장 필터를 직접 파괴합니다. 둘째, 혈압을 올립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은 소금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 과도한 당분 섭취도 혈압을 높입니다. 셋째, 몸 안에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킵니다. 혈관 안쪽 벽이 서서히 손상되고 신장으로 가는 미세 혈관들이 하나씩 망가집니다. 넷째, 쓰고 남은 당분은 지방으로 바뀌어 쌓입니다. 체중이 늘고 지방간이 생기며 이것이 다시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네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하는 것입니다. 미국 임상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과당, 즉 액상과당과 같은 형태의 당분은 체내 요산 수치를 높이고 이 요산이 신장을 직접 손상시키는 경로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혈당이 만성적으로 높을 때 형성되는 최종당화산물, 영어로 AGEs라고 부르는 물질이 신장 조직에 쌓이면서 염증과 섬유화를 일으킨다는 연구도 2025년 국제학술지 누트리엔스에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밥을 끊으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바꿔보시자는 겁니다. 흰쌀밥에 현미를 절반 섞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식감이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일주일만 드셔보시면 익숙해집니다. 식혜나 과일 주스 대신 보리차나 물을 드십시오. 식혜 한 잔 안에 들어있는 당분이 각설탕 6개에서 8개에 해당합니다. 떡이나 약과 같은 전통 간식은 명절에 한 번씩 드시는 것으로 줄여보십시오. 식사할 때는 밥보다 나물과 채소를 먼저 드십시오. 채소의 식이섬유가 당분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포장식품의 성분표를 보실 때 과당, 포도당, 덱스트로스, 말토스라는 단어가 보이신다면 그것은 모두 당분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름만 다를 뿐 신장에 미치는 영향은 같습니다. 혈액 검사를 받으실 때 당화 혈색소라는 항목을 꼭 확인해 보십시오. 이 수치는 최근 석 달 동안의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것이 높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신장이 조용히 손상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6개월에 한 번씩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어르신, 마음이 무거워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나쁜 소식만 전하러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신장을 지킬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어르신의 일상 안에 이미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입니다. 신장이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려면 충분한 수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 약 1000내 몸매끼를 정도의 물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심장이나 신장 질환이 이미 있으신 분들은 수분 섭취량을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물 대신 식혜나 과일 주스를 자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들은 당분이 많아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보리차나 옥수수차처럼 당분이 없는 차로 바꿔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 모금 드실 때마다 신장을 깨끗하게 씻어 주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정기 검진입니다.
신장 질환은 증상이 없을 때 이미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에 한 번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와 사구체역 과율을 확인하시고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만으로도 신장의 이상을 훨씬 일찍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당뇨나 고혈압을 갖고 계신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확인하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으셔도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증상이 없다는 것이 신장이 괜찮다는 뜻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다음 진료 예약을 잡으시는 것입니다. 조기 발견이야말로 신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저렴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밥상 위에 보물들입니다. 멀리서 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평소 드시는 식재료 안에 신장을 도와주는 것들이 이미 있습니다. 양배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하면서 칼륨 함량이 낮아 신장에 부담이 적습니다. 나물로 무쳐 드시거나 쌈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마늘은 항염 효과가 있어 신장으로 가는 혈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소금 대신 마늘로 간을 맞추시면 나트륨도 줄이고 신장도 지키는 일석이조가 됩니다. 흰쌀밥에 현미를 절반 섞으시면 혈당이 오르는 속도를 늦출 수 있어 신장에 가해지는 당분의 부담도 함께 줄어듭니다. 블루베리나 검은콩처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도 신장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달콤한 음료 대신 보리차 한 잔, 흰밥 대신 현미 한 숟갈, 소금 대신 마늘 한 알, 이 작은 선택들이 매일 쌓여 어르신의 신장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됩니다. 나쁜 것을 하나씩 줄여가는 것만큼 좋은 것을 하나씩 늘려가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어르신의 밥상이 곧 어르신의 신장을 지키는 가장 가까운 병원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것들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신장을 위협하는 5가지, 움직이지 않는 생활 습관, 진통제 남용, 나트륨 과잉, 건강기능식품과 한약 오남용, 그리고 당분과 정제 탄수화물, 신장을 지키는 3가지, 충분한 물, 정기 검진, 우리 밥상 위의 보물들, 나쁜 것을 아는 것만큼 좋은 것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르신 신장병은 운명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모든 것은 어르신이 직접 선택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일어나서 걸을지 말지, 국물을 남길지 말지, 보리차를 마실지, 식혜를 마실지, 드시고 계신 건강기능식품을 의사에게 보여드릴지 말지, 다음 진료 예약을 오늘 잡을지 말지, 그 모든 선택이 어르신의 손안에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바꾸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그 한 걸음이 내일의 한 걸음이 되고 그 걸음들이 모여 어르신의 신장을 지켜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자녀분들께, 함께 사시는 가족분들께 꼭 공유해 주십시오. 건강한 정보는 나눌수록 더 많은 분들을 지킵니다. 댓글로도 알려주십시오. 오늘 5가지 중에서 어르신께 가장 해당되는 것은 몇 번이었습니까? 저는 신장내과 전문의 최태현입니다. 어르신의 신장은 지금 이 순간도 어르신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르신께서 그 신장을 위해 작은 선택 하나를 해주실 차례입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건강 교육 목적이며 개인 진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증상이 있으시거나 약을 드시는 분은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담하십시오.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하겠습니다.